주말 사이 눈이 온 뒤 월요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김포 통진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김포의 모든 가금 농장에 7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1년 동안 표류했던 부천시의 상동영상 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매각안이 14일 부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무산 위기에 놓였던 주변 지역 노후 아파트가 11층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거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마스크 썼을 때 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 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 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한 2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유행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도 이 병상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현재 이 수도권 지역의 병상이 좀 부족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인천 지역의 병상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죠. 전국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천도 상황은 넉넉지는 않으니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천의 경우 이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포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현재 인천에는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이 이제 23개 병상이 있는데 그 14일 기준으로 현재 20병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3개 병상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가동률은 87%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만석이 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신에 일반 감염병 전담 병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444병상 중 205병상이 사용 중에 있는데 가동률은 46.1%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63.5%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 준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중환자 격리 병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생활치료시설을 수도권에 구별로 하나씩은 연수원들이나 강당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병동이나 중환자 병상은 국가 공공병원을 최대한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내 준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공공병원으로 병동과 중환자 격리병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항원 검사를 가능하면 지자체별로 한 번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조기에 무증상 감염자를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백신 구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정부도 지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인천의 병상 확보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인천시도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지역 15개의 종합병원 병원장이 이렇게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이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확진자를 지역 병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 종합병원 2곳을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병상으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경우에는 종합병원 2개를 소개를 한다면 그래도 병상 확보는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의료인이나 의료 체계가 잘 될 것 같아서 한쪽의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쓸 거고요. 한쪽은 거기에 그 좀 중증도가 낮은 병상 체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정말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지역사회가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매각안이 또다시 해를 넘기기 직전 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2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가까이 묶여 멈춰섰던 지역 현안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동의안이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례 좌절된 이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찬반 의견으로 대립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했던 반대들이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이 좀 더 치에 전달이 되고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이에 대해 이달 초 시 집행부와 합의를 통해 당론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직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해서 잘못됐다면 저희가 심판받고 미래에 대한 책임 져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고 표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찬성할 겁니다. 부천 상동 일대 38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영상미디어 융복합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오랜 진통 끝에 높았던 시의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정한 토지 매각 대금 확보와 영상 콘텐츠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영상과 미디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제 막 첫 단추를 꿰는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향방에 지역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지역은 계양산성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지난 보도를 통해 계양산성 인근의 한 아파트가 이런 이유로 재건축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를 호소했는데요. 보도 이후 약 2달이 지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제 아파트 오래돼서 이 아파트가 이제 기울어져 가면서 이제 균열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다. 이곳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비만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구역은 꼭 재건축이 돼야만 할 그런 아파트로 판단이 됐고. 지난 5월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이 되면서 인근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1985년 지어진 한 아파트는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를 17m보다 높게 지을 수 없는 3구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 높이를 기존 아파트와 같은 층수인 5층보다 높게 올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당시 주민들은 건물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양구는 문화재청과 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던 상황.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의 높이 제한은 기존 17m에서 32m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뒤에서 어떻게 민원을 잘 규합을 하고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잘 풀어서 구민들의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제 3구역이 4구역으로 좀 조정된 부분이 있고.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당 아파트는 기존 5층 건물을 11층까지 새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11층보다 높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3구역에서 4구역으로 된 것도 그렇게 해준 된 것도 감사히 생각하죠. 조금이라도 개선된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감사히 생각을 해요. 계양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13일 김포 통진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를 받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와 추가 정밀 검사에서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10km 내 가금 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의 모든 가금 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부천 시내버스 가운데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소신여객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돼 14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천시는 소신여객이 운영하는 20개 노선 가운데 9개 노선의 시내버스 205대가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는 다른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대체 투입하고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유사 노선 등을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신여객은 현재 부천 전체 106개 노선 가운데 20%에 달하는 노선 20개, 316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월부터 임금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5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부천시 범박동의 한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 사기 조직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다른 피해자 5명이 5,700여만 원을 건네려던 것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 기관에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전자태그에 물품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리더기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물품 정보가 K-에듀파인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돼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